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을 찾아서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서울 시민의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환경 친화적인 삶을 위하여 어떤 정책들을 갖고 계신지, 또 그가 지난 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했던 환경 관련된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정을 비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예. 저 또 서울시의 이런 환경 정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서울 시민들께 그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서울시정이 이제 제가 맡은 지 한 1년 5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뭐 그동안 여러 가지 현안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 또 서울의 미래를 위한 여러 계획들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또 시민들에게 이제 발표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또 생태적인 도시로서의 서울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이런 환경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환경 TV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조금 가벼운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예. 보겠습니다. 그 서울 재사용 플라자가 이제 올해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사용 플라자라는 개념이 잘 이제 와닿질 않아서요. 네. 그 취지와 활용 방안을 좀 그 설명해 가벼운 주십시오. 문제가 아닌데요. 네, 네. 네. 그 사실 이제 저는 시장이 되기 전부터 서울이 이렇게 어떤 리사이클, 재활용, 재사용의 수도가 되면 좋겠다. 네. 세계적인 명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아름다운 가게의 설립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쓰는 많은 물건들은 얼마든지 재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폐품이라든지 온전히 쓰지 못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걸 어떤 예술로 이렇게 성화시키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요새 외국에 이렇게 다녀보면 리사이클 제품이 제일 비싸게 팔립니다. 뭐 그 독일의 프라이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 근데 뭐 이런 천 버리는 걸 갖고 만든 백 같은 게 뭐 100만 원이 넘게 받고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리사이클에 관련된 재사용 플라자라는 걸 아주 제대로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버리는 것들을 전부 와서 재사용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 그런 걸 소재 은행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많은 예술가들이 그걸 가져가서 새로운 어떤 아트 제품으로 만들어내거나, 뭐 요새 정크 아트라는 말도 또 있거든요. 그렇게 네. 재활용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이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 생각이고요. 그럼으로써 그게 아마 저는 서울 시민들이나 외국의 관광객들이 또 찾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대한민국의 수도답게 그 서울이 내고는 캐치플레이스가 아주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책 가운데서도 공기가 맛있는 서울이라는 그 문구도 대표적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그 공기가 정말 달고 향기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영국에 제가 잠깐 유학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도시에서 어딜 보나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 그냥 새가 지저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가 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고, 또 어떤 도로의 분진들을 잘 미리 사전에 물 청소라든지 또는 분진 흡수기를 통해서 흡수한다든지, 또 그 버스나 자동차들의 이런 엔진이 뭐 CNG 버스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뭐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거보다 지금 이 대기의 질이 훨씬 좋아졌고요. 근데 이제 그게 만족하지 않고 정말 향기로운 네. 그런 이 도시가 되도록 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그 지금 자동차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실 자동차가 내뿜는 그 매연이 대기 오염의 큰 주범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이를 줄이기 위해서 그 전기차 쉐어링 이런 걸 포함해서 친환경 그린카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 사업들을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실 뭐 요새 이렇게 이제 대중교통이 주로 활용되고 개인 승용차의
그 보유 대수는 줄이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이제 파리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 자동차 보유 대수가 그 가구당 우리보다 훨씬 낮고요. 또 전체 대수도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제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짜는 일하고 또 동시에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공유 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를 집집마다 일일이 한 대 또는 두 대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뭐 시내에서 언제든지 자기가 자동차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주차장에 가기만 하면 쓸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기가 소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보통 또 자동차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쓰는 시간은 굉장히 제약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에게는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동시에 또 서울로 볼 때는 대기의 질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그 이른바 카쉐어링에 가입한 시민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이제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열심히 또 그런 기업들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으니까 오늘 아마 우리 환경 TV 보고 거기에 이 신청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네. 대폭 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그 생활 환경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아파트를 포함한 그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가 사실 최근에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금 부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달 초에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표를 하셨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민들이 자치적으로 층간 소음 갈등을 풀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묘책이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층간 소음 문제는 저는 물리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예컨대 위층에서 뭐 아이들이 좀 뛰고 피아노를 친다 하더라도 밑에까지 잘 들리지 않도록 그 여러 어떤 그 장치를 할 수 있도록 아파트 건축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소음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그게 뭐 어떤 이런 공공기관이 강제로 소음을 못 내게 한다든지 또 내는 곳에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7대 원칙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그 우선 주민 협약을 좀 하게 한다든지 또 동시에 그런 그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뭐 주민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중간에 잘 조정을 하는 이런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7대 원칙 안에 들어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을 이제 일종의 그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익명의 뭐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소리가 나면 다 밉고 뭐 네. 화가 나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싸움이 붙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 친하게 되면 서로 잘 알게 되면 이웃이 서로 뭐 예컨대 남의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이 내는 소음 정도는 또 양해도 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지나칠 때는 또 바로 전화를 한다든지 뭐 문을 똑똑해서 좀 지금 많이 들린다. 또 우리 지금 뭐 밤에 좀 지금 일찍 자야 되는데 좀 밤에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대화로 얼마든지 가능한 네, 부분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저는 결국은 이런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통한 이런 일하고 맞닥뜨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최근엔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가 좀 골치가 좀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뭐 시책들을 좀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쓰레기의 사실 생산은 어쩔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예컨대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이제 25개 자치구에 그 음식물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 한 30% 정도는 줄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그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이렇게 서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텃밭 같은데 퇴비로도 또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한다면 저희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지금 이제 해양 그 투기가 금지되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어떤 원칙하에 이런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김포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문제도 좀 갈등의 소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인천시는 2016년에 완료하겠다는 그 원칙을 천명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지요? 예, 이제 그 수도권 매립지가 인천에 있는데요. 그 2016년까지는 1단계가 완료되고 이제 다시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 쓰레기는 과거보다 여러 형태로 이제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됐기 때문에 지금 그 쓰레기 매립장이 사실 55%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아직 그만큼 용량이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렇긴 한데 인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그 여러 불만들이 있으신 거죠. 우선 뭐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용 연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사실인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인천 시민들의 애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 쓰레기 매립장에 관해서는 수도권 매립지 공단이 있습니다. 그 공단에는 그 이렇게 쓰레기를 이제 그 처리하면서 이렇게 받게 되는 돈이 있거든요. 그 적립금이 한 7천억 정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동원한다고 하면 그 매립지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애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이건 이제 제 개인 제안인데요. 네. 파리에 가보니까 이런 뭐 볼로냐 숲이나 뱅생 숲이니 이런 좋은 숲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말하자면 이 쓰레기 매립장으로부터 그 인근의 여러 그 지역의 아파트의 그런 냄새나 또 그 분진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벨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숲으로.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사실 지금 서울에 우리 상암동에 그 쓰레기 매립장이 사실 지금은 어마어마한 좋은 공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계도 미리 해놓고 또 동시에 이 숲도 잘 만들면 제가 보기엔 나중에 이게 정말 인천 시민들한테는 이 피크닉 갈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저는 좋은 장소로 명소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인천시와 서울시는 이제 서울시의 경우에는 정무부시장을 대표로 하는 이런 그 협의 채널이 있기 때문에 잘 저는 해서 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죠. 네. 혹시 그 수도권 매립지를 한번 다녀오신 적이 아직 있으세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예. 뭐 앞으로 저는 음. 그 과정에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시민들의 저는 그런 어려운 점을 충분히 헤아리고 우리가 그분들도 만족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금연도시 선포와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시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요식업소 관계자들은 결과적으로 이게 매출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금연도시를 이 시책을 진행하실지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뭐 이렇게 금연도시에 관한 전체적인 정책은 서울시가 만들고 또 구체적인 실행은 사실 이제 각 구청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흡연이 사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워낙 크다. 특히 이제 폐암 발생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높고 특히 이제 간접 흡연의 피해도 적지 않다고 과학적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금연 정책은 앞으로 밀고 갈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음식점의 경우에 이 흡연자들이 사실 뭐 이 흡연을 하게 되면 네. 또 손님들이 또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흡연자들은 그러면 식당에서 흡연을 못 하게 되면 그 식당을 어떻게 가냐 이제 이런 반론도 있고요. 그거야말로 참 해결이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 또 금연 식당이라 하더라도요. 오히려 그런 어떤 쾌적한 환경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그 일률적으로
그게 식당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해 가는 데는 늘 이제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나 또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뭐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죠. 네. 그렇지만 크게 보면 서울 시민들의 건강 또 오래오래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셔야 네.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함께 서로 협력하고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최근에 유해 화학 물질 사고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을 해서 사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울시에도 1,000곳이 넘는 그 유독물 취급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구미 불선 사고인가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일제 이렇게 그 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고요. 근데 이제 서울시의 경우에는 뭐 그런 위험 물질을 직접 생산하거나 그걸 대규모로 저장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네. 다만 그걸 이제 취급하는 그런 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그런 그걸 다루는 취급자들의 주의에 관한 이런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동시에 이제 그런 그 네트워크에 관한 저희들이 정보를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이제 그런 것이 방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뭐니 해도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시정의 주요 방침 속에 도시 안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누설된다거나 이렇게 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그런 정책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을 얘기할 때 그 에너지를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지난해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이제 시책을 통해서 그 에너지 효율성을 좀 높이고 또 재생에너지의 그 사용 비율도 높이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이제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원전 3분의 2 줄이기 이제 그걸 이제 방침을 내놓으셨는데요.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원전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제 그런데다가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에너지 자립률이 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데 생산해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사실 뭐 그것이 극단적인 어떤 위기가 초래되면 서울시는 완전히 암흑천지로 바뀔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그것이 송조되어 오는 과정에서 굉장한 그 비용의 낭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적어도 원전 하나 분량만큼 우리가 에너지를 줄이거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보자. 그래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보자. 이제 이런 원칙을 세웠는데요. 지금 뭐 나름대로 순조롭게 돼 가고요. 그래서 2014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원전 하나 분량만큼의 네. 그런 에너지를 줄이자는 것인데요. 작년의 경우에 또 여러 기업이나 이런 공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약 한 1조 한 4천억 정도의 그런 그 태양광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수소 연료 전지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투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참여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뭐 지난번에 그 제가 트위터로도 막 홍보했는데요. 예, 예. 그 1시간 불 끄기, 네. 어스 아워라고 하는 뭐 그런 행사라든지 또는 이제 그 에코 마일리지라고 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가입을 해서 이제 이렇게 줄이게 되면 줄인 만큼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앞으로 한 100만 명 정도 되면 제가 노래를 한 곡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노래 좀 들어보시려고. 예, 예. 제가 음치인데. 시장님의 노래를 곧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서울하면 또 도시 홍수를 말하지 않고 좀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작년, 재작년 광화문 또 강남에서 있었던 그 도시 홍수는 사실 그 시민들의 생명과 생의 터전을 앗아간 아주 도시 홍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지난 그 선거 때 그 물순환 도시를 그 공약으로 제시를 하셨고요. 또 이번에 그 물순환 도시 선포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걸 이제 설정하는 단계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향하는 그 맞춤형 물 순환 정책이 어떤 것인지 그 특장점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안전을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여러 형태의 홍수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면산 산사태처럼 그런 경우는 인명의 피해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그 이 산사태, 산재 이 방지 과를 하나 따로 제가 만들어서 네. 지금 뭐 다양한 고민과 또 대책 그다음에 공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우면산뿐만 아니라 서울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도심에 이렇게 침수 피해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한 34군데 정도의 상습 침수 지구가 있습니다. 특히 그 이제 강서 양천 쪽에 왜 신월동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하도 저지대라서 뭐 매년 뭐 몇백 세대, 몇천 세대가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끝에 거기는 이 대심도를 파서 어마어마하게 예. 이렇게 지름이 큰 그런 그 관을 묻어서 그냥 그 물들이 바로 한강으로 빠질 수 있게 그게 뭐 저희들이 한 1,300억 정도의 돈을 이렇게 투여해서 이제 그런 것도 결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이나 이 강남 사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게 이렇게 잠깐 물이 차서 이제 버스나 시민들이 통행하기에 불편은 했지만 크게 침수 피해 같은 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뭐 그런 것조차도 가능하면 막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 대심도를 뚫는 대신에 저희들이 관을 이렇게 바로 펴서 통수 용량을 높인다든지 또는 말씀하신 이게 이제 저수 어떤 시설들을 만들어서 물이 이렇게 침수가 되게 한다든지 물이 이제 땅으로 말하자면 지하수로 이렇게 빠지게 만드는 이런 여러 어떤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지난 한 10년, 20년 사이에 침수 그러니까 땅에 이렇게 투수되는 이 비율이 거의 뭐 몇십 배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그냥 그 비가 오면 땅으로 다 스며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전부 세멘트, 콘크리트로 다 포장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지대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도 이렇게 침수가 되게 이렇게 투수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물이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지하수가 다 말라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면 물이 지하수로도 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물순환 도시가 될 수 있죠. 네. 일본에 제가 요코하마를 가보니까 그 조례로 집을 건축을 하거나 건물을 건축하면 반드시 그 물이 이렇게 잘 빠질 수 있게 투수 면적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랑을 만들고 네. 그 밑에는 이제 이렇게 자갈들을 한 1m나 몇 미터를 해서 물이 쑥쑥 빠지게 만드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저희들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함으로써 이렇게 이 도시 홍수를 방지하는 어떤 본질적인 그런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물론 우리 이제 서울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서울시청으로서 또 우리 공무원들의 힘만으로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든지 우리 시민들의 참여와 또 공동의 협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달성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 꿈이 서울시를 정말 반듯한 도시, 또 세계적인 도시로 많은 그 다른 도시들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공동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세계 최고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십시다. 고맙습니다. 네. 시 당국의 정책만으로는 결코 건강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천만 시민 모두의 정성 어린 그리고 진심 어린 협조가 있을 때만 비로소 서울은 서울 오브 아시아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제적인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